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면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 후궁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 많이 보셨죠? 단순히 질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후궁들의 싸움은 사실 승진과 연봉을 건 목숨 건 비즈니스였습니다. 품계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내 삶의 질은 물론 가문의 위상과 내 아이의 미래가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낭만적인 로맨스 뒤에 가려진 후궁들의 철저한 등급제 삶을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의 후궁들은 내명부라는 조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왕비가 이 조직의 CEO라면 후궁들은 임원급에 해당했죠. 후궁의 품계는 가장 높은 정인품 빈부터 가장 낮은 종사품 수건까지 총 8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종사품 밑으로는 정식 후궁이 아닌 상궁이나 나인들이었으니 일단 수건 첩지를 받는 순간 상위 1%의 고위직에 진입한 셈입니다. 처음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면 대개 가장 낮은 단계인 수건에서 시작합니다. 비유하자면 막 임원 보직을 받은 상무보 정도랄까요. 하지만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일반 궁녀들은 평생 꿈도 못 꿀 품계니까요. 그 위인 소원은 정사품으로 이때부터는 왕실의 공식적인 일원으로 대우받으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산품인 수경과 소용은 후궁 중에서도 허리 역할을 합니다. 왕의 총애가 깊어지거나 왕녀인 옹주를 출산했을 때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부터는 궁궐 내에서의 위색, 확연히 달라집니다. 부리는 나인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조정의 대신들도 이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죠. 자, 이제 이품인 수기와 소위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대우의 격이 다릅니다. 특히 수계는 처음으로 왕궁으로 뽑혀 들어온 간택 후궁들이 처음 받는 품계이기도 합니다. 승은을 입어 밑바닥부터 올라온 후궁들에게는 통곡의 벽과 같은 높은 자리였죠. 일품인 귀인은 왕비, 바로 아래 단계입니다.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은 물론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자리죠. 귀인쯤 되면 궁궐 내에서 어른 대접을 받으며 왕비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점에 선 존재, 정일품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희빈 장씨, 숙빈 최씨가 바로 이 자리에 올랐던 인물들이죠. 비는 왕비와 같은 일품이지만 정과 종의 미세한 차이로 서열이 갈립니다. 사실상 후궁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이자 내 아이를 다음 왕으로 만들 수도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연봉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조선시대에는 현금 대신 쌀, 콩, 면포로 월급을 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일품 빈의 경우 연간 쌀 10에서 15석, 콩 5석, 그리고 고급 면포와 명주를 수십 필씩 받았습니다. 이를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억대 연봉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기급여 외에도 명절, 왕실의 경사, 무엇보다 왕자의 탄생이 있을 때는 엄청난 특별 보너스가 하사되었습니다. 금은 보화는 물론 노비와 토지까지 지급되었죠. 후궁들에게 아이는 사랑의 결실인 동시에 자신의 경제적 계급을 수직 상승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이기도 했습니다. 품계는 주거 환경도 결정했습니다. 하급 후궁인 수건은 방 2억 칸 정도의 작은 처소에 머물렀지만 일품빈에 이르면 독립된 당호를 가진
거대한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처소의 크기, 장식의 화려함, 심지어 사용하는 가구의 재질까지도 법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넓은 마당과 더 높은 기단 위에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후궁의 위세는 나를 따르는 나인과 노비의 수로 증명되었습니다. 하급 후궁은 한두 명의 나인이 시중을 들었지만 상급 후궁인 빈이나 귀인은 수십 명의 나인과 별도의 살림을 책임지는 상궁들, 그리고 궐 밖에서 자비를 돕는 산호비들까지 거느렸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십 명의 직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도 갈렸습니다. 수라상에 올라오는 반찬의 가짓수, 고기의 양, 귀한 향신료의 사용 여부가 품계에 따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옷감 역시 종사품은 평범한 비단을 입었지만 정일품 비는 왕비의 버금가는 화려한 자수와 진귀한 옷감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에 꽂는 비녀의 소재조차 옥이냐, 금이냐, 은이냐가 계급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왜 그들이 그토록 싸웠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수건에서 빈으로 승진하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는 밥상, 내가가 자는 방의 크기, 나를 지켜주는 사람의 수가 수십 배로 늘어나는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눈길 한 번에 목숨을 걸었고 아이를 낳기 위해 비방을 쓰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주를 퍼붓기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품계와 많은 월급을 받아도 그들은 결국 왕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왕의 총애가 식으면 그 모든 화려함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죠. 폐위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거나 사약을 받는 비극적인 결말도 적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연봉과 처소는 그녀들을 가두는 금칠한 창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후궁은 왕의 총애를 갈구하는 가녀린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계급과 안녕을 위해 치열하게 분투했던 궁궐이라는 직장의 전문직 여성들이었습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 속에서 숫자로 증명되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살았던 그녀들. 여러분은 이들의 화려하고도 치열했던 연봉 협상 이야기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선 후궁들의 품계와 월급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이 만약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면 올라가고 싶은 품계가 있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